상담이나 질문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실 것 같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일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네. 막 변호사님한테 이거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면 지인분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도 네. 사실은 DIY를 그러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네. 영주권자신데 지금 사실은 어머님이 조금 편찮으셔서 나가보셔야 되는데 이거 못 가겠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 네, 어떤 분은 가족여행이 이제 유럽 가는 걸로 다 뭐 미리 예약을 해놨대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DUI 기록이 그분은 2개나 있다고 하시면서 아이고. 저한테 오기 전에 어.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미국 여행으로 다 바꿨대요. 여행 해외. 계획도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상의를 해보면은 그런 거는 갔다 오셔도 무방하거든요. 사실은 네. 네, 영주권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시민권 받으면은 해외 여행 가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정확한 이해도가 그쵸. 없이 또 이런 그 일반적인 생활에도 지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솔직히 이제 제가 보면은 범죄 기록이 없고 과거에 이렇게 뭐 DUI 기록이 한 번 있든 2번 있든 그게 추방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네네. 해외 여행을 갔다 오셔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 세컨더리 인스펙션에 요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사람이 모르고 안에 불려가면은 그 잠시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사람이 불안 초조하고 너무 그런 게 있죠. 패니고죠. 네. 근데 옛날에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공항에 돌아올 때 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입국 심사대 CBP 직원이 뭐 자료 확인하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컨더리 인스펙션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건 2-3시간 기다리고 근데 일단 뭐 거기서 물어보는 또- 건 5분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제 이쪽으로 약간 일단 이제 또 넘기는 그런 패스하는 네, 과정인데. 그러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세컨더리 인스펙션 보내면 막 불안에 떨 그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뭐가 걸렸다. 뭐 이렇게 걱정하실 네네. 수도 있는데. 오래 기다리신 분은 7-8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5분만 물어보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겁내하시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그냥 일을 만들지 말자 하시면서 네. 여행 그래서 저희가 취소. 요즘에는 상담할 때 뭐 네. 시민권 신청자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는 편이고요. 이제 미국 귀화를 해서 미국 여권을 해외 다니면은 이제 그런 불이익이 전무하다기보다는 거의 없어져요. 그쵸. 예. 왜냐하면 또 시민권 자격 그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아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그냥 아니야 나는 그냥 영주 시민권 받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민권을 받으시려고 신청하시고 근데 그 기간도 굉장히 좀 그래서 많이 밀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신청은 맞나요?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저희가 봐도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시민권 신청자가 는 것 같아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크리미널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록을 말소할 거를 이제 리커멘드해요. 말소는 우리가 이제 그 petition for dismissal이라고 양식은 돼 있는데 네. 옛날에 있던 유죄 기록을 네. 디스미스 시키는 거예요. 디스미스 시키셔서 이제 시키면은 법원에서 디스미스 오더를 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디스미스 됐으니까 이제 기록이 싹 없어져서 내가 없는 걸로 안 써도 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그 데이터에서 C를 물론 해줘요. 거기선 없지만. 네, 하지만 정부는 forever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말소한 사라지진 다음에 않는다. 네, 말소한 것까지 들어가 있는 콜트 다켓쉿을 서리파이 카피를 띄어서 해외 다니실 때도 저희가 그런 걸 갖고 다니시면 빨리 물어봐도 세컨더리에 가도 빨리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기록이 말소된 거가 당연히 시민권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또 기록 말소 옛날에 기록이 있는데 무심코 이렇게 살다가 요즘에 조금 불안하니까 시민권 취득하기 전에 저희가 대부분은 기록을 DUI 기록 이런 것도 말소를 하시면은 다음에 혹시 또 걸리더라도 네. 이렇게 뭐 한국말로 재범이 아니라 초범을 인정해주고 막 이런 거니까 시민권 할 때도 뭐 굉장히 심각한 중범은 아예 말소 자체가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경범들이 많고 또 일단 프로베이션 기간이 다 지나야지만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DUI 첫 번째 한 번만 걸려도 보통 프로베이션이 3년이고 한국 분들이 의외로 뭐 부부싸움 같은 거 이렇게 좀 도메스틱 발로. 네, 애들한테도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좀 한 대씩 때리고 아이고야. 그러면은 애들이 막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이제 화가 나면은 아유 꼬맹이들은 능력이 안 되지만 이렇게 약간
티네이저 되고 이런 애들은 뭐 911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집에서 고함 지르면 미국 신고하잖아요. 애들은 옆집 사람 뭐 제가 최근에는 상담을 하나 해드렸는데 네네. 놀러 왔어요.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잠이 들어서 이제 아이가 일상에 자는 시간에 놔두고 부부가 잠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살 미만 아이들 2명을 잠잔 채로 밖에 커피 마시러 나간 거예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나가는데 나잖아. 애들이 깼어. 생소한 곳이니까 깨가지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막 울었나 봐요. 오니까 옆에 있는 이제 호텔이죠. 그쵸, 호텔 그쵸. 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호텔에 이제 사인한 거를 보고 찾아갖고 부모한테 사이테이션만 준 게 아니라 법적 완전히, 차지, 아기를 유기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법정에 출두하라고. 그렇게 이제 통보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상담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안 네. 돼요. 절대 아이들 두고 가시면. 근데 요즘 요거는 좀 다른 일이긴 하지만 뭐 교통사고나 무슨 어떤 도난사고 이런 데는 경찰이 출동을 안 한대요. 경찰 인력이 없는데 네. 그래도 도메스틱 바이런스, 그러니까 뭐 가족 뭐 폭행이라던가 뭐 아이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즉각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출동을 한다고 네, 하니까. 특히 가정 폭력이 연루됐을 때 왜 화가 나면은 감정이 잘 절대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뭐 하다못해 뭐 자기 갖고 있는 전화기를 막 집어 던진달지 던졌다. 화가 나니까 이제 그래도 뭐 베개를 던지든지 집을 나가든지 이뤄야 되는데 실제 다치지 않았어도 그 행동이 이 인주리 위협적이거나. 네, 인주리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이 뭐 이렇게 막 비디오에 찍혀 있거나 또 상대방이 이렇게 진술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인정이 되면 대부분은 경범이 아니라 중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코프렛 인주리, 그러니까 다칠 수 있는 게 다쳐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칠 수 있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폭력적 행동을 집에서 하면은 그게 이제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다고 어떻게 이제 하지 못하니까 뭐 의자를 부신다거나 의자를 던진다거나 뭐 그런 행동도 우리가 마찬가지. 이제 유리를 밖에서 깬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식당에서 뭐 싸웠다, 파킹날 싸웠다. 네네. 이런 것들은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고 하지 않아요. 같이 살고 있는 그 직계한테는 더 잘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보면은 그 형량이나 이런 그 처벌이 네네. 더 강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직계 가족은 같이 그러니까 코허비턴스라는 게 뭐 걸프렌드, 보이프렌드가 막 동거하고 있다. 그래도 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결혼해야지만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아니고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제 세심하게 그렇죠. 잘해야지 폭력을 행사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요것도 사실은 오늘 주제하고 조금 빗나갔지만 네. 왜냐하면 요즘 좀 많이 힘드시고 뭐 그래서 약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비일비재하다고 해서 제가 변호사님께도 네. 좀 한번 여쭤봤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뀐 이미 정책 저희가 이제 쭉 그래도 시리즈로 변호사님이 짚어주고 계신데 오늘은 자발적 출국을 희망할 때, 그러니까 내가 네. 스스로 나가겠다. 이제 네네. 그럴 때 어떤 뭐 귀국 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어요. 네. 예, 그걸 좀 알려주시죠. 저도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는 저희가 불법으로 있으신 분들이 이제 불법 기간이 좀 얼마 안 되신 분들, 얼마 안 됐다는 거는 한 1년 미만이신 분들은 네. 인민국에 네네. 신고하는 그 센터 룸이 있었어요. 오. 왜냐면은 저희가 발런터리 디파처 오더는 네. 내가 자발적으로 비행기 타고 떠나면 사람들이 똑같지, 그런데 똑같지가 않고요. 법원에서 준 판결, 발런터리 디파처 오더나 지금 같은 경우는 ICCBP가 이렇게 협력해서 네. 잦은 출국할 때 비행기표도 주고 그다음에 첨불 용돈도 뭐또 사 먹고 해야 되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 숨어 있는 사람들 찾는데 그게 10배 이상의 지금 돈이 들어가도 잡을 수가 너무 없어요. 그쵸. 네, 꽁꽁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오면은 간단한 페이퍼워크 절차를 맞춰서 잦은 출국 오다와 유사한 오다를 줘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1년 이상을 불법을 하고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한국 가고 싶어서 떠났어요. 그러면은 페널티가 10년 동안 그냥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오버스테이 하고 나가면 네. 그 10년 동안 네네.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네. 잦은 출국 오다를 받아갖고 나가신 분들은 그게 보통 반으로 줄어요. 일반적으로 5년이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가자마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길도 열어준다는 게 신고를 하고 네네. 이제 등록을 한 다음에
정부가 주는 어떤 증빙 서류를 가지고 나가서 잦은 출국한 케이스는 과거에 제가 재판을 받아서 오다를 받은 경우는 떠나기 전에 CBP에 가서 또 다 확인을 받은 서류를 들고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대사관에 가서 미국 영사를 만나서 내가 이 나라에 왔습니다 하는 사실을 통보를 해야지 그 통보가 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미국의 미국으로. IC 또 EOIR이라는 그 출국하는 기록이랑 다 정리가 돼야지 그 사람의 잦은 출국이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떠난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10년이 지나면 뭐 비자 사기나 또는 뭐 범죄 기록이 연루돼서 아예 다른 이유로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저절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는 법적 오다 잦은 출국도 재판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또 1년 이상을 오버스테이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잦은 출국 오다를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추방 명령, 리무벌 오더. 과거에는 디폴테이션 오더를 받아서 떠난 거거든요. 네네. 그런 디폴테이션 리무벌 오더를 받고 떠난 사람은 똑같이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분들은 이게 떠날 생각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문의는 별로 안 오는데 이걸 발표하고 한 일주일 사이에 주로 남미 계통에서 오신 분들이 5천 명 이상이 이미 신청을 하고 돈을 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대요. 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데 우리가 왜 국경이나 이런 데서 범죄자들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잡힌 사람을 엘살바도르로 보내야 된다, 뭐 브라질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네.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잡혔는데. 그쵸. 그러니까 정부가 비행기표를 과거에도 끊어서 보내줬는데 그건 무료가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백앤 백이질 에러라 그래가지고 네, 장부에 올려놓습니다. 외상장부에. 네, 네. 돈이 없으니까 보내긴 보내야 되니까 정부 일단 돈으로 비행기를 끊어주는데 외상이에요. 외상이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민할 때 그 돈을 이자를 붙인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고 갚아야 돼. 갚아야 들어올 수 있는 근데 거죠. 지금처럼 정부가 자발적으로 나가면은 비행기표 발런터리 대주고. 디팔처 오더 비슷한 거를 주고 비행기 표값도 주고 용돈도 첨불 주고 한다니까 이제 남미 애들은 지금 굉장히 이게 흥미로울 수 남미들에게는 있습니다. 천물도 네. 좀 클 수 있고 이왕 간다 생각했다면 네, 제 예. 솔직한 생각에는 그렇게 나갔다가 또 상당수는 들어오잖아요. 조만간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어차피 생각도 좀 잡아서 들어요. 디텐션 센터에다가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고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는 데는 보이지 않는데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더 거기 많은 비용도 돈이 들고. 어마어마하게 들 것 네, 같아요. 너무 많이 돈이 들어서 이제 어. 궁여지책으로 이제 이런 게 이걸 나온 만든 거예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발표되었을 때는 천불을 준다고 과연 나갈 사람이 있을까 천불에 또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요걸 또 이용해서 남미 근데 분들은 저도 상담하다가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서 근데 뭐 크리미널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따지지 않는 것 같고 이제 합법인 사람이 나가겠다는 해당 사항이 아예 아, 없고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예. 이미 신고할 당시에 불법이어야 되는데 신고는 개인이 막 줄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웹사이트 통해서 CBP 웹사이트 통해서 신고를 하면은 자진 신고. 이제 자진 신고를 하면은 이제 어포인먼트 날짜를 잡아줘서 무슨 페이퍼웍을 하고 뭐 등록도 하고 이제 그 CBP에서 주는 서류도 받아가지고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가게 해주는 거니까 이제 진짜로 나가려고 했던 분들은 비행기표 값을 그냥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을 진짜로 해서 나가. 네, 등록을 해서 그럼 또 메이비 들어오는 기간도 10년 대신 5년. 5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5년 조금은 기다리는 사이에 요즘 영주권자 배우자도 문호가 막 3년씩 밀려 있고 시민권자 배우자도 해외에서 영주권 받으려면 수속 절차가 지금 2년 이상 밀려 있고 맞습니다. 취업 이민하면은 보통 3년 반에서 비숙련공은 5년 정도 걸리니까 나가서 미국에서 일했던 고용주나 아는 고용주가 스폰서 해주면 네네. 스폰서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시면은 절대 못 오는 길로 가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약간의 희망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 나가면 못 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민자의 신분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비이민 비자는 영사가 줘야지만 올 수 있는데 뭐 불법을 오래 하신 분이 한국에 나가서 무비자로 막 올 수 있다고 잘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제가 최근에도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상담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불법으로 여기서 한 15년 동안을 계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한국 나가서
여권 다시 바꿔갖고 이제 에스타 우리가 무비자로 들어오면은 들어올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용감하게 부부가 나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전문가 법률 전문가에게 여쭙지 않고 그냥 또 그런 말씀을 왜 이렇게 믿고 행동을 근데 이제 하시는지 이분이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상담이 왔어요. 근데 상담 내용이 그건데 한 번을 이제 베가스로 또 들어가라고 했대요. 그 브로커 분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보면 이제 정부가 또 실수로 한 번을 들어오게 해준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례가 있으니까 누구 들어왔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게 거군요. 하고 예, 예. 뭐 상당 뭐 돈도 줬나 봐요. 그러는 브로커니까. 네. 합법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한 2개월 반을 있다가 한국에 이제 나가서 정리할 게 있다고 나갔는데 다시 비행기표를 끊으려니까 여행사에서 너 에스타 우리가 얘기하는 무비자로 들어가는 에스타 허가가 취소됐다고 이메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갈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오는 전화였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답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에스타 신청할 때 미국에 불법으로 있는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신청서 누가 작성했냐니까 이제 그 브로커 분이 다 작성해줬다는 거. 이메일도 본인한테 안 오고 그 브로커 분이 만든 이메일로 갔대요. 에스타 취소됐다는 뭐 게.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는. 분명히 신청서에 사실대로 얘기하면 에스타가 안 나오는데 불법체를 한 적이 없다고 적어서 그게 국무성이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 문의하신 분은 비자 사기에 걸려서 영구 입국 금지가 됐다 지금. 그렇게 제가 이제 상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모르는 것 때문에 그 잠깐의 실수로 그러니까 이런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죠. 자녀들도 셋이나 있는데 다 낙하, 청소년 추방 유예로 있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상황인데. 근데 뭐 재산은 좀 있으신가 봐요. 이투 비자 하고 싶다는데 뭐 제가 영사라도 줄 수가 없고 그럼요. 법이 현재는 뭐 영구 입국 금지라서 자녀분은 낙하니까 나갈 수도 없고 다 시집장가를 안 보냈다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우리 일상에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예. 안 나가셨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좀 살피시고 하셨으면 되는데 도대체 네, 나가서 이제 모동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진 출국을 하면서 정부에다 기록을 남기고 또 정식으로 이민해서 들어오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 네. 오늘은 제가 뭐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네네. 또 정부가 많은 그 혜택들을 지금 막 박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공적 부조랑 영주권자의 뭐 이런 그 혜택도 좀 줄이고 있는데 불체자들한테 나가는 정부 예산도 너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서 우리가는 정부 효율부 있잖아요. 나아지라고 하는 거. 네네. DOG가 뭐 이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도 그러니까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저소득층 그 이제 아파트 뭐 그곳에 사셨고 웰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프라우드 해가지고 막 그거 이제 사실 네네네. 확인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곳곳에 그 예전에 근무하셨던 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인베스게이션이. 네, 캘리포니아 지금 전체는 이런 섹션 8 아파트가 연방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연방 보조가 이제 그 로우 인컴 패밀리 또 뭐 익스트림 로우 그쵸. 인컴 패밀리에서 자기 그 소득의 30에서 맥시멈 40%만 렌트비를 내고 나머지 돈은 정부가 다 보조. 예, 바우처로 그 랜드로드한테 보조로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올리브 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뭐 이런 사회 보장 때문에 또 상의를 해드렸는데 네. 그 인보이스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 원베드룸이 지금 시가로 거기에 2,700 뭐 한 50불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분은 웰페어를 한 달에 뭐 한 1,100불 정도를 받아서 그거의 30%니까 300 몇 불을 내고 나머지 2,400불은 정부가 그 아파트에 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주로 이제 뭐 60세인지 뭐 55세 넘으면은 뭐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웨이팅이 길어서 막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시니 예.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 연방에서 여러 가지 버짓을 컷을 한다고 해서 거의 뭐 43% 정도의 섹션 8 예산을 줄인다고 하니까 앞으로 신청 대기자들은 더 오랫동안 기대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점도 근데 그런 거 있군요. 말고도 지금 이제 그 정보효율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행정명령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고 네, 좀 알고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받는 사람들은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영주권을 또 못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거는 받을 수 없는지 그것도 되게 일반 사람이 아는 건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저 네, 어디 가서 그래서 찾아볼 수도 없고. 네네 네네. 찾아보기도 좀 힘드시고 힘들어요. 하니까 예. 오늘 좀 이런 알려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뭐 LA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만 명 가량이 뭐 섹션 A 이런 걸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리타해서 소득이 없어서 받는 거는 공적 부족인 하나 네. 뭐 시민권 거절 사유까지 되지는 않아요. 네네. 이게 저소득의 기준이 정부가 다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은 시민권도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희 손님 중에도 이제 어렵고 직장도 스테이블하고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섹션 A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 살짝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 아니라 좀 다수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기가 다른 거주지는 없고 부모님이 사시는 데서 하고. 같이. 근데 합법인 사람들은 한 명은 부모랑 같이 살면서 왜 간병인 제도 이런 거가 미국은 좀 잘 돼 있잖아요. 요즘 또 굉장히 또 이 부분도. 네, 그러니까 간병인이 필요하면은 간병인은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또 거주하면서 가족이 뭐 부모를 돌본달지 아프신 분. 네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아프다는 개념이 귀가 잘 안 들려도 아픈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약간 말을 거동이 잘 못해도 불편하고. 아픈 거고. 걷는 것도 힘들어도 아픈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석에 누워 있는 그런 간병인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걸 좀 혼자 살 도와줄 수 수 없는 있는. 거를 예, 도와주는 예,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픈 것 때문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괜찮다. 네. 그럼 이제 안 되는 것들이 네. 이제 뭔지에 대해서 예. 이제 조금 미리 알고 또 받아도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저도 이제 뭐 대부분은 알지만은 그래도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대다수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으로 받는 네, 거. 그러니까 뭐 식품. SSI, 예, 예. 그러니까 SSI는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아니면 일단은 주지를 않죠 지금 그쵸, 현재는. 그쵸. 왜 그 소셜 서플리멘탈 인컴이라 그래서 조소득자가 그러니까 받는 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SSI. 조소득자가 SSI를 받는데 시민권 하고 싶다. 네, 하실 수 있어요. 정부가 그냥 이렇게 생활을 보조해주는 금액이니까 무조건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SSI를 받되 과거에 일을 해서 내가 세금낸 기록이 있고 나이가 예를 들어서 내 70 넘었는데 이 죽을 친구는 때까지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 그런 상황이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겠어요. 네. 그다음에 빈곤층 가정한테 지불하는 TANF라는 게 있어요. TANF라고 보통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괜찮다고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공 혜택 이제 중에. 뭐 굶어 죽고 뭐 그러면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좀 미니멈으로만 주는 혜택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괜찮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머전시로 받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하죠. 네. 왜 이머전시에 막 임산부가 애 낳는 것도 좀 포함이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들이 와서 뭐 소득이 너무 작았을 때 만약에 갑자기 메디칼을 받았다 그러면 또 지금 걱정들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이머전시로 쳐줘요. 그리고 어쩔 수 진짜 없는 뭐 상황. 스트로크 와가지고 뭐 병원에 갔는데 네. 입원해야 된다. 그런데 병원비가 일주일 입원했더니 뭐 20만 불 나왔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머전시 상황에서 받는 메디케이드, 메디칼 이런 거는 괜찮다고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진 나고 무슨 지난번처럼 자연재해. 네, 산불. 화재가 나서 산불 나서 약간 그 이머전시 릴리프 같은 거 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도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그냥 학교에서 먹는 급식, 그 지원 받죠. 아동 건강을 네, 위해서. 이런 거 다 예. 괜찮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 이런 것들도 다 괜찮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터 차일드라서 위탁 가정을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과거에는 다 외국인한테 애들을 부모가 싸우는데 애들 뺏기고 그래서 애를 포스터 차일드 한국말 음식도 하나도 없는데 막 보내버리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인 가정 상담소 이제 과거에 이사로 여러 해 동안 이제 봉사도 했거든요. 제가 이사장도 봉사하면서. 근데 거기서 그 K-팸이라고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 위탁 가정하는 포스트 차일드 프로그램을
아마 미국 전체에서 최초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포스터 차일드 같은 거 해요. 근데 포스터 차일드한테 주는 정부 보조금은 소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것도 괜찮다고 돼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포스트 차일드가 뭐고 그다음에 입양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 네. 그런 것도 한번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예, 못 하고 그것도 따로 알려주세요. 한번 네네. 다 알려드리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내가 잡 트레이닝 받는 거 있잖아요. 요즘엔 제가 뭐 CNA 뭐 이런 것들도 왜 Certified Nurse Assistant 좀 6개월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교육받고 취업도 좀 잘 되고 근데 영주권자 이상이면 불체자한테 이런 건 혜택을 주지 않는데 잡을 트레이닝 받는데 네. 이런 혜택을 받는 거 이런 거는 좀 괜찮다고 돼 있어요. 일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고 하는 것들마저도 막 끊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괜찮다고 하는 거.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괜찮다고 포함되지 않는 것. 안 괜찮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우리가 얘기하는 푸드 스탬프, EBT 카드 이런 것들은 일단 안 돼요. 안 돼요. 장기로 그 정부가 특히 페더럴이 서포트하고 있는 거를 연방이 연방. 컨트롤하기 때문에 연방에 보조받는 거는 지금 혹시라도 실수나 또 서류상 약간 거짓말 하신 분들도 간혹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 그런 것들은 지금 정부가 현재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이어서 뭐 뺏기는 거 정도가 아니라 추방 받으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EBT. 이미 이거 행정명령이 발도해서 조사 중인데 신문은 한 번만 보도하고 그다음에 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안 듣거나 안 보신 분은 전혀 이제 감각이 없이 계속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메디칼도 지금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메디칼. 예. 네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SSI 안 그것도 안 되고, 네, 그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라 그래서 저희도 이혼하다 보면은 이 TANF가 상당히 금액을 많이 줘요. 뭐 기간은 정해져 저소득 있는데 가정 지원. 네. 저소득 가정 지원인데 아이를 케어하는데 뭐 이혼 중에도 뭐 남편이 소득원인데 뭐 집 나가고 애만 놔두고 가고 그런데 돈은 빨리 안 주고 뭐 남편도 돈 없다 그러고 그러면은 뭐 애 키워야 되고 이럴 때 이런 그 이머전시 펀드에서 제가 케이스 했던 거 중에 뭐 한 달에 한 2,000불, 3,000불 사이 꽤 상당히 많은 돈을 포에버 주진 않죠. 그런 한 6개월 정도 상당 금액이 현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불법으로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네요. 돈 준 건 연방을 통해서 나라에서 준 돈을 진짜 네네네. 썼다가는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시민권 할 때도 저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네. 그 어떻게 영주권 받았냐는 걸 항상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 초청은 가족 관계니까 좀 쉽죠. 가족이 죽었냐 살았냐 뭐 누가 초청했냐 이런 것만 대답하면 되는데 취업이민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취업이민 하신 분들은 시민권 할 때 그 회사에서 영주권 받은 이후에 얼마나 일했냐 그 기록을 갖고 와라. 제가 요즘에 시민권 신청이 좀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20년 동안 안 하다가 뭐 25년 동안 안 하다가 옛날에 일하긴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시민권은 20년 지났든 30년 지났든 봐주질 않아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국세청에서 텍스 트랜스크립 뛸 수 있는 기간은 지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의할 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셜 스크리트 헤드 쿼터에다가 그 서티피케이션 피를 내고 네. 소셜국은 죽을 때까지 소셜 베네핏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한 군데 받을 때가 있어요. 전화나 이메일에서 받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정식으로 신청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 서류를 받으면 다 그 금딱지가 붙은 CD 돼가지고 매년 연도별로 돈 낸 기록 플러스 W2 기록이 W2 뭐 폰 카피가 오는 게 아니라 어느 고용주가 무슨 텍스 아이디 번호로 W2를 이슈했는지 명세서가 서티파이 된 거를 받는데 4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다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 갔다가 그 기록을 갖고라는 질문서를 받아오신 분은 이미 늦어서 데드라인 저희가 도저히 맞출 수 없어요. 급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죄송하지만 만약에 영주권을 만약 라디오 서울에서 받았어요. 근데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받고 나서 그냥 바로 그만뒀다거나 퇴사했다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분들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인데 시민권 가서 영주권 자체가 fraudulent이다 사기였다. 너 permanently 일할
영구 일할 걸로 영주권 받고 일할 걸로 취업이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이민하신 분들은 1년이 12달이면 반 이상 6, 7개월 일해야지 사정이 바뀌었다고 익스큐즈가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일도 아예 안 했다 할지 그런 분들은 그냥 포에버 시민권 하고 하지 말고 사시면 누가 조사해서 뺏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공항에서도 예. 약간 크리미널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일한 기록까지 물어봤다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없지만 시민권을 시민권 할 하실 때는 때는. 영주권이 잘못된 거를 알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때 동반했던 배우자 자녀들도 다 몽땅 다 영주권 취소 당할 수 어머야.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취업이민 하시고 제가 그 닭공장 케이스 이런데 일 안 가신 분들 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뭐 이렇게 아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뭐 식당을 통해서 뭐 이제 아유, 네 뭐 하고 사람 애들 좋으신 때문에 분들이- 딱 그러고 애들만 떨어뜨려 놓고 본인들은 한국 가버리시고 막 이런 맞아, 분들 맞아. 그거 가만히 살면은 영주권대로 살 수 있는데 시민권 시민- 했다가 들통나면은 온 가족 영주권 다 취소당하니까 이제 꼭 그 긴가민가 하신 분들 특히 취업이민 하신 분들 중에 알아보셔야죠. 네, 일한 기록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시민권 하실 때. 그렇죠, 그렇죠. 네. 철저하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놓고 질문서 받아갖고 저를 찾아오시면 이미 데드라인 못 데드라인 못 맞히니까 맞히고. 일단은 아까 위드로하고 4개월, 5개월 넘게 걸린다고 그러셨어요. 네 코비드 때는 10개월씩 걸렸어요. 이- 지금 좀 빨라져서 4, 5개월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정말 여쭙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사실은 제가 오늘 사실 또 하나 아주 깊게 깨달은 점은 진짜 이런 점들은 이제 정말 변호사 그룹에 좀 문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누가 그랬대더라. 아니야 그렇게 했어라는 또 이 지인분들의 말을 또 많이 믿고 또 그렇게 덜컥 정말 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을 너무 그리고 이제 쉽게 제가 이건 결정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혼 상담을 하는데요. 네. 그 상담이 보통 제가 한 45분 정도면 마쳐야 되는데 1시간 반 넘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손님이 이러는 거 챗 GPT 했다 물어봤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근데 법적인 게요. 물어볼 때 정확하게 잘 물어봐야 되거든요. 맞아. 챗GPT 그거 너무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줘요 걔가.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질문이 애매모호하게 맞아. 잘못 물어보면은 엉뚱한 답을 받아갖고 오는데 차라리 안 찾아봤으면 제가 요점만 정리해서 좀 빨리 끝내드릴 수 있는데 예. 본인이 찾아본 거 이거를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는 제가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자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스피치피는 정말 중요한. 궁금한 걸 제가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리갈 분야는 스페시픽하게 정확하게 잘 물어봐야지 챗 GPT가 잘 찾아줘 준다고. 맞습니다. 본인 생각에 이게 아무렇게나 물어보면은 얘가 헷갈려가지고 혼동돼 있는 답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조언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인데요. 3 더하기 3은 7이야. 그렇게 물어봤대요. 챗GPT. 그러니까 챗GPT가 아니에요. 6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7이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쓰고 있어. 7이야. 그러니까 7도 될 수 있네요라고 했다는.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생성형이라는 오류입니다. 게, 네. 교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도 챗GPT 간혹 쓰는데 맞아요. 지가 답이 틀릴 때 제가 계속 물어보면은 틀린 걸 인정하는데 그걸 빨리 오류를 고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아직. 맞아요. 응, 맞아요. 그게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전화번호 좀 하나 주십시오. 네. 네, 213-738-0928 213-738-0928입니다.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의하셔서 좀 궁금하시고 답답하신 게 있으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였습니다. 저도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